아일랜드 리머링 여행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보내주신 자료 묶음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 여행 가이드부터 시작해서 현지인 추천 블로그, 그리고 특히 그 레딧 토론 글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정보가 정말 방대한데 아마 이 모든 걸 보시면서 아니 그래서 리머릭이 대체 어떤 곳이지 하는 궁금증이 오히려 더 커지셨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리머릭을 막 수천 년 역사를 가진 고풍스러운 도시라고 하고요. 다른 한편, 특히 그 레디스레드 같은 걸 보면 아직 관광객에게 때묻지 않은 진짜 날것의 매력이 있는 곳이다. 이런 평가가 공존하거든요. 이 서로 다른 시선들 속에서 진짜 리머릭의 모습을 찾아내는 게 이번 저희의 임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그냥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정보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당신만을 위한 입체적인 리머릭 지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고대 성벽 아래 숨겨진 이야기부터 현지인들만 아는 진짜 맛집, 그리고 도시의 소음을 벗어난 그런 평화로운 풍경까지 당신의 자료 속에서 리머릭의 정수를 함께 찾아보시죠. 그럼 먼저 리머릭이라는 도시의 큰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니까 리머릭의 정체성은 시간의 중첩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12년에 바이킹이 셰넌 강가에 정착하면서 시작된 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시작점이 지금의 킹스 아일랜드라는 지역인데 이름 그대로 정말 중세시대의 심장부였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점은 그 섬에서 다리 하나만 딱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갑자기 반듯반듯한 격자형 도로랑 우아한 건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바로 18세기 조지아 시대에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신시가지입니다. 조지아 시대라면 그 영국 조지 왕조 시절의 건축 양식이요. 런던이나 더블린에서 보이는 붉은 벽돌의 단정한 건물들 같은 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좁고 구불구불한 중세 골목길하고 널찍한 근대의 거리가 바로 등을 맞대고 있는 셈이에요. 와, 그럼 도시를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공존,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층이 더해져요. 자료에 보니까 리머릭 대학교를 포함해서 학생 인구가 거의 2만 5천 명에 달한다고 해요. 2만 5천 명이요? 네. 이 젊은 에너지가 고풍스러운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료는 리머릭을 역사 도시로, 또 다른 자료는 대학 도시로 부르는 겁니다. 사실 둘 다 맞는 말인 셈이죠. 그렇군요. 지리적으로도 그 유명한 해안도로 와일드 애틀랜틱 웨이로 가는 중요한 관문 역할도 한다고 하니까 과거와 현재, 도시와 자연을 잇는 교차로 같은 곳이라는 느낌이 딱 드네요. 자, 그럼 이 시간의 교차로, 리머릭의 심정부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보내주신 모든 자료가 정말 이구동성으로 첫선에 꼽는 곳, 바로 존왕성입니다. 1200년대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그 터는 922년 바이킹 유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니 사실상 리머릭 역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은 이 800년 된 성을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보내주신 한 여행 블로그에서는 성 내부에 있는 21세기 터치스크린 기술하고 3D 모델 전시를 엄청 칭찬하더라고요. 현대 기술을 접목했군요. 네, 역사를 지루하지 않게 아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고요. 심지어 마치 게임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는 표현도 있었어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현대적인 기술이 오히려 고성의 분위기를 해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요. 혹시 다른 자료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은 없었나요? 이런 조화가 항상 성공적인 건 아니니까요.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다행히 보내주신 자료들 안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그냥 딱딱한 유물 전시보다 훨씬 더 몰입하게 좋았다고 평가하고요. 특히 성벽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굽이 차오르는 셰넌강이랑 리머릭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경험은 그 어떤 첨단 기술보다도 더 강렬한 감동을 준다고 다들 입을 모읍니다. 결국 기술은 역사를 이해하는 도구일 뿐이고 진짜 주인공은 성 자체가 가진 힘이라는 거죠. 그 힘을 이어받은 또 다른 장소가 바로 강 건너편에 있죠. 성모 마리아 대성당. 1168년에 세워져서 리머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고 하더군요. 존왕성보다도 더 오래된 건데 이 건물의 유래가 정말 드라마틱해요. 맞습니다. 원래 그 자리가 바이킹들의 회의 장소,
팅모트가 있던 곳이고요. 그 후에는 먼스터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도날모르 오브라이언의 궁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왕의 궁전이요? 네. 그 왕이 자신의 궁전을 신에게 바치면서 대성당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수많은 전쟁이랑 종교개혁을 거치면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온 정말 말 그대로 도시의 산증인이에요. 성당 내부에 되게 특별한 게 있다고 자료에서 강조하던데요. 미저리 코드라는 거요? 이름도 좀 생소한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아, 그거 정말 흥미로운 디테일인데요. 미저리코드는 라틴어로 자비를 뜻해요. 옛날에는 미사나 기도가 막 몇 시간씩 이어져서 성직자들이 계속 서 있어야 했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몰래 기댈 수 있게 만든 작은 나무 선반이 바로 미저리코드예요. 아, 정말요? 선반이요. 네, 평소에는 의자 좌석 아래에 접혀 있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와, 일종의 휴식용 꼼수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작은 선반 밑면에 온갖 기상천외한 조각들을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성경 속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상상했던 괴물이나 심지어 서로 혀를 내밀고 막 조롱하는 사람들 모습 같은 해악적인 장면들도 있어요. 성스러운 공간에 그런 걸요? 네, 성스러운 공간에 숨겨진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창문 같은 거죠. 성모 마리아 대성당의 미저리코드는 아일랜드에서 유일하게 중세시대의 것이 온전히 남아있는 거라 더 가치가 높습니다. 도시 전체가 진짜 살아있는 박물관 같은데 그 역사의 결정체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곳도 있더군요. 바로 헌트 박물관입니다. 여기는 한 개인이 평생 모은 소장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컬렉션이라고 들었어요. 네, 존과 거트루드 헌트 부부의 정말 놀라운 안목과 열정이 담긴 곳이죠. 소장품 목록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파블로 피카소의 스케치, 르누아르의 그림, 시인 예이츠의 작품 바로 옆에 아일랜드 선사시대 석기랑 고대 이집트 유물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어요. 와,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군요. 그렇죠. 특정 시대나 사조에 얽매이지 않고 인류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모든 것을 아우르려는 그 수집가의 철학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존왕성과 대성당을 걸으면서 중세시대의 리머릭을 느끼고 헌트 박물관에서 인류 역사를 쭉 훑었다면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질 시간이네요. 보내주신 맛집 리스트를 보니까 정말 군침이 돌더라고요.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부터 왁자지껄에다 한시장 음식까지 이 리스트를 정말 진심이던데요. 대체 뭐부터 봐야 할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리머리그 음식 문화는 축의 세 가지의 경험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역사 속에서의 미식, 둘째는 활기찬 분위기 속의 즐거움, 그리고 셋째는 진짜 현지의 맛입니다. 오, 흥미로운 분류네요. 그럼 역사 속에서의 미식이라면 역시 에데어 매너의 오크룸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미쉐린 스타에 빛나는 곳이요. 정확합니다. 고딕양식의 대저택에서 마치 중세 귀족이 된 듯한 기분으로 식사하는 경험이죠. 메뉴는 아일랜드 최상급 제철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데 집중한다고 해요. 특별한 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조금 더 도심에 가까운 곳은 없나요? 그럼요. 19세기 코칭하우스, 그러니까 옛날 마차역을 개조한 프레디스 레스토랑도 좋은 대안입니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에서 현대적인 아일랜드 요리를 맛볼 수 있죠. 두 번째, 활기찬 분위기 속의 즐거움은 어떤 곳들이죠? 친구들이랑 편하게 갈 만한 곳들을 말하는 것 같네요. 자료에서 여러 번 언급된 코크불이 대표적입니다. 커크부는 프랑스로 수탉, 불은 황소인데 이름처럼 로티서리 치킨과 수제 버거가 간판 메뉴라고 해요. 활기차고 좀 시끌벅적한 분위기에서 맛있는 음식과 칵테일을 즐기기 좋은 곳이죠. 스테이크 맛집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텍사스 스테이크하우스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푸짐한 스테이크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어서 현지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대되는 진짜 현지의 맛. 이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단연코 밀크마켓입니다. 이곳은 그냥 시장이 아니에요. 주말 아침이면 거대한 흰색 천막 아래로 리머릭 지역의 모든 맛과 활기가 모여드는 그런 중심지입니다. 와, 상상만 해도 좋네요. 치즈랑 훈제 연어, 그리고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길거리 음식이 가득하죠. 특히 그 소다브레드는 겉은 단단하고 바삭한데 속은 놀랍도록 부드럽거든요. 거기에 아일랜드 버터를 발라 먹는 건 꼭 해보셔야 합니다. 시장 구경은 언제나 즐겁죠. 저녁에는 라이브 음악 공연도 열린다고 하니까 리머릭의 밤 문화를 즐기기에도 딱이겠네요. 그리고 아일랜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료가 있잖아요. 아이리시 커피. 보내주신 자료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아, 그 이야기요? 아이리시 커피가 바로 이 리머릭 인근에서 탄생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말요? 그게 리머릭에서. 네, 정확히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리머릭 근처의 포인스라는 곳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 비행정들의 중요한 기착지였어요. 1943년 어느 겨울밤에 악천후 때문에 뉴욕으로 가던 비행정이 다시 돌아오게 됐죠. 추위에 떨고 지쳐서 돌아온 승객들을 위해 공화국 레스토랑 셰프였던 조 셰리던이 특별한 음료를 만들었군요. 맞습니다. 승객들 몸을 녹여주려고 뜨거운 커피에 아이리쉬 위스키를 조금 넣고 그 위에 부드러운 크림을 살짝 얹어서 내놓았죠. 이걸 맛본 한 미국인 승객이 감탄하면서 물었어요. 이거 브라질 커피인가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나? 셰프가 재치 있게 대답했죠. 아니요, 이건 아이리시 커피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전설적인 칵테일을 탄생한 겁니다. 포인스 비행정 박물관에 가면 그 원조 아이리시 커피를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꼭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도시 안에서 역사와 미식에 흠뻑 빠졌다면 이제는 시야를 조금 넓혀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리머릭은 도시 자체도 매력적이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아일랜드 특유의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완벽한 거점이라고 자료들이 강조하고 있더군요. 터에 걸쳐 조성된 자전거 및 도보 여행길인데요. 기차가 다니던 길이니까 경사가 완만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상상만 해도 평화롭네요. 덜컹거리는 기차 대신에 자전거를 타고 옛 철길을 달리는 기분이라니. 터널도 지나고 오래된 다리도 건너면서 아일랜드 시골의 그 목가적인 풍경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겠어요. 그렇죠. 푸른 언덕이랑 돌담, 한가롭게 풀을 뜯는 양떼, 작은 마을들을 지나치는 경험은 분명 특별할 겁니다. 좀 더 숲이 우거진 곳을 원하신다면 커러체이스 포레스트 파크도 좋은 선택이에요. 오래된 성의 폐허랑 호수, 다양한 산책로가 있어서 여유롭게 삼림욕을 즐기기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특별해 보이는 곳이 하나 있었어요. 시간을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곳. 바로 러프거입니다. 아, 러프거. 이곳은 단순한 자연 명소가 아니죠. 아일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로 무려 6,000년이 넘는 인류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6천 년이요? 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부터 고인돌,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가장 큰 석조 원형 유적, 즉 스톤서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스톤서클이라면 그 영국의 스톤헨지처럼 거대한 돌들을 원형으로 세워놓은 유적을 말하는 거죠. 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거나 천체를 관측하던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요. 바로 그거죠. 러프거의 스톤서클은 스톤헨지만큼 거대하진 않지만 호수를 배경으로 고요하게 서 있는 모습이 훨씬 더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요. 관광객들로 붐비는 유명 유적지랑은 달리 이곳에서는 정말로 고대의 영향들과 교감하는 듯한 깊은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역사의 무게를 느끼면서 호숫가를 산책하는 경험이라 정말 리모링 여행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당신의 리모링 여행을 위해 마지막으로 몇 가지 실용적인 정보들을 짚어보죠.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여행 시기. 역시 날씨가 가장 좋은 여름, 6월에서 8월이 성수기지만 한적한 여행을 원한다면 봄과 가을이 최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일랜드 날씨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자료가 한 목소리를 냅니다. 하루에 4계절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고요. 아, 그 유명한 변덕스러운 날씨. 네, 맑게 갠 하늘 보고 가볍게 나섰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당황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 겹 겹쳐 입을 수 있는 옷, 방수 기능이 있는 겉옷, 그리고 편한 신발. 이 세 가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동 방법에 대해서도 재밌는 점을 발견했어요. 리머릭 시내 세차는 존왕성, 대성당, 밀크마켓 같은 주요 명소들이 다 걸어서 20분 이내 거리에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차가 필요 없을 정도로 걷기 좋은 도시라고 해요. 리머릭 시티 루프워크 같은 도보 코스를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리머릭 그린웨이나 러프거처럼 도시 근교의 자연을 탐험하고 싶다면 그땐 렌터카가 훨씬 편리합니다. 즉, 여행 계획에 따라 뚜벅이 여행과 로드트립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디스커버 리머릭 패스를 구매하면 존왕성을 포함한 여러 관광지 입장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팁도 여러 곳에서 발견됐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당신이 보내주신 방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리머릭이라는 도시를 속속들이 펼쳐봤습니다. 바이킹의 요새에서 시작된 수천 년의 역사, 그 위로 쌓인 우아한 근대의 거리,
그리고 도시를 채우는 젊은 에너지와 미식의 향연, 마지막으로 도시를 감싸는 평화로운 대자연까지 리머릭은 정말 다채로운 얼굴에 가진 도심이 분명하네요. 맞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가졌던 질문, 리머릭은 과연 어떤 곳인가에 대한 답이 이제는 꽤 선명해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더블린이나 골웨이로 가는 길에 잠시 들르는 경유지가 아니고요. 역사와 미식, 자연이라는 여행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면서도 아직 상업화되지 않은 진정성을 간직한 곳. 그 자체로 온전히 탐험할 가치가 충분한 목적지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정리해드린 이 내용들이 당신의 여행 계획에 훌륭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오늘 다룬 존왕성이나 밀크마켓 같은 유명한 장소들 외에도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는 피플스파크에 숨겨진 장미정원이나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중세 성벽의 잔해 같은 스쳐 지나가듯 언급된 보석 같은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정해진 관광 코스를 따라가는 여행을 넘어 당신이 직접 이 도시의 골목길을 헤매고 현지인과 대화를 나누며 발견하게 될 당신만의 비밀스러운 리머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